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인 듀켄바이오의 기업 분석과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8,000원, 코넥스 이전 상장 듀켄바이오, 차라리 스펙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듀켄바이오는 12월 11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2월 12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신한제 14호 스펙, 키움제 10호 스펙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실권주 청약인 하이소닉 엔젠바이오와도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로 긴 점은 단점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켄바이오는 12월 20일 금요일 상장 예정입니다. 현재 청약 일정에 겹치는 키움제 10호 스펙도 12월 20일 상장 예정이기에 두 종목은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한제 14호 스펙은 12월 23일 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키움제 10호 스펙은 L큐브 파트너스가 최대 주주이고 상장의 유통 규모가 78억 원으로 평균보다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키움증권도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지만 지난 스펙과 이번 스펙에는 청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청약 수수료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 4만원이고 일반 등급 최대 청약 한도는 6만 5천주 1억 3천만 원입니다. 신한 제14호 스펙은 최대 주주가 ACPC 솔트룩스 벤처스입니다. 공모 규모 및 상장의 유통 규모가 100억 원으로 조금 큰 편입니다.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 2만원이고 일반 등급 최대 청약 한도는 8만주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듀켄바이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켄바이오는 암과 뇌질환을 타겟으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방사성 의약품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반 의약품과 방사선 의약품이 다른 점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 의약품은 약효 없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질병 부위로 운반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제조 후 1년 또는 수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일반 의약품과 달리 방사선 의약품은 진단용 제품의 경우 제조 후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유효기간이 매우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듀켄바이오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켄바이오의 매출은 59%가 FDG10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FDG10은 정맥주사로 환자에 투입되는 방사선 의약품으로 유효기간이 제조시간으로부터 8시간밖에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사를 통해 투입된 약품은 질병 부위, 암 부위에 축적이 되며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이를 PET, CT 장비로 영상화하면 질병의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PET, CT는 질병 부위를 파악할 수 있는 PET 영상과 신체 장기를 세밀히 파악할 수 있는 CT 영상을 합쳐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듀켄바이오의 의약품 생산 과정을 살펴보면 입자 가속 장치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상품화를 거쳐 방사선 의약품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진단용 제품은 반감기가 제조 후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매우 짧기에 특수의약품 전문 물류회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듀켄바이오는 판매 회사를 통한 납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듀켄바이오의 FDG10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해보면 2023년 기준 53.5%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인 퓨처캠의 점유율이 늘고는 있지만 11.6%로 듀켄바이오와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듀켄바이오의 또 다른 진단 제품으로는 같은 원리로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는 FP-CIT 주사가 있습니다. 진단을 원하는 환자에게 FP-CIT 주사를 한 후 PET, CT 영상을 찍으면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선명한 영상이 나오지만 파킨슨병이 진행 중인 분들은 크기가 눈에 띄게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FP-CIT는 호주, 중국에 수출 중이고 대만에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반감기가 짧은 제품의 특성상 수출이 불가능한데 현지에서 제조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FP, CIT 시장은 두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듀켄바이오가 55.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퓨처캠이 44.2%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단을 위한 제품 외에 전립선암 치료를 위한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국내에서 임상 3상을 개시한 이후 제품화 계획이 있지만 사실 해당 약품은 이미 노바티스가 2022년 3월 23일 FDA 승인되며 출시된 약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셀비오는 임상 2상 진행 중이고 퓨처캠은 기사를 통해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듀켄바이오의 매출은 정부 정책 변동에 따라 변동이 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 대상으로 FDG, PET, CT 촬영을 제한하여 매출이 크게 감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사태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정책 변동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도 매출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매출이 급증한 이후 조금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 중 드물게 흑자 회사인 상황입니다. 듀켄바이오는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수익과 관계없이 매출만 가지고 가치를 산정하는 PSR, 주가 매출의 비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두 개의 해외 상장사와 퓨처캠을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비교 대상인 해외 상장사들은 우리나라 회사에 비해 자산, 매출의 차이가 너무 커 58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내 유일의 비교회사인 퓨처캠은 아직 적자 회사입니다. 사실 퓨처캠이 적자 회사라 매출만 보는 PSR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회사의 PSR 수치를 평균한 16.48이 듀켄바이오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국내 상장사인 퓨처캠의 수치가 매우 높아 해외 상장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가 구해졌습니다. 높은 PSR 수치가 적용되어 듀켄바이오의 적용 시가총액은 5,857억 원이 되었고 주당 평가가액은 24,431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 12,300원보다도 낮은 8,000원으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켄바이오의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수는 262개이고 경쟁률은 47.73대 1입니다. 매우 적은 기관이 참여하였고 경쟁률도 매우 낮습니다. 의무보유하격은 단 한 개 회사만 신청하였습니다. 건수 기준 0.38%, 수량 기준으로는 0.02%입니다. 사실상 의무보유하격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세한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8,000원, 9,000원에 수혜측 분포가 제일 많았습니다. 8,000원 미만 수혜측은 3.44% 정도이기에 공모가는 나쁘지 않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켄바이오는 확정된 공모가 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276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38.35%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873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 비율이 87.06%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주주는 거의 대부분 기존 주주인 상황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상장에 매각 가능한 지분의 67.28%가 소액 주주입니다. 듀켄바이오는 현재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소액 주주가 1,505명으로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코넥스 시장의 지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매물대 분석을 해보면 전체 소액 주주 중 57%에서 75.3%가 공모가 8,000원보다는 단가가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인 10월 2일에는 19,570원에 고점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듀켄바이오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노머스, 이에이트, 엔젤로보틱스, ICTK, 에콰이보다 조금 많은 유통 물량이고 클로봇, 필에너지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듀켄바이오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매우 큰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1.2%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듀켄바이오의 직원 수는 139명이고 평균 연봉은 4,487만 원입니다. 우리 사주조합 1인당 평균 배정 주식 수는 약 128주로 10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게는 29억 원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정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11,9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1,900주의 청약 증거금은 4,760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켄바이오는 상장일 공모가 8,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32,000원, 하한가 60%는 4,800원입니다. 하지만 상장일 공모가 8,000원이 무조건 기준 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듀켄바이오의 상장일 전일 코넥스 시장 종가 평균 거래 가격이 공모가의 30%, 1,400원 이내인 경우에는 공모가가 아닌 해당 주가가 반영된 금액으로 기준가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높은 주가를 유지하면 상장일 기준 가격은 공모가 8,000원이 됩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됐던 회사가 퓨처캠입니다. 같은 방사선 의약품 진단과 치료 부분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퓨처캠은 지난 2달 사이 주가가 무려 48.13%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퓨처캠은 아직 적자 회사지만 시가총액이 3,583억 원입니다. 듀켄바이오보다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듀켄바이오는 2대 주주인 김종우 부회장에게 대규모 콜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콜옵션 행사 가격은 6,509원으로 공모가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6개월간 코스닥 시장 종가 평균이 11,853원을 초과하면 전체 주식의 3%, 15,804원을 초과하면 전체 주식의 4.5%가 부여가 됩니다. 매우 큰 규모이기에 높은 주가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듀켄바이오는 규모가 매우 큰 점, 공모가보다 단가가 높은 주주가 많기는 하지만 기존 주주 비율이 매우 높은 점, 그리고 스펙과 동시상장인 점을 감안하면 당일 수급에 따라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으니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펙은 점차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이니 환불일이 긴 점 주의해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